두 번째 연애는 아쉬워서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니다. 외로움을 유독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외로워 연애하고 싶어인데 정작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연애를 무작정 시작한 거라면 대체제가 많이 보이게 된다. 그 사람이라 좋은 게 아니라 외로웠는데 마침 그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젊음이 아쉽다고 마냥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쉽게 연애하면 서로가 다친다. 명심하자. 연애는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세 번째, 한번 실망시킨 사람은 나를 또 실망시킨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나를 실망시킨 사람은 비슷한 일로 나를 또 실망시킨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루 종일 연락 두절되고 잠수를 탄다거나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배려 없게 하는 행위들. 그런 걸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그때만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시간에 훨씬 더 좋은 사람과 발전적인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100배는 더 생산적이다. 네 번째, 어떤 관계든 최선을 다하라. 그 사람을 비즈니스로 만났든 친목으로 만났든 오래 만났든 짧게 만났든 항상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적어도 남들이 그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과의 시간을 대충대충 때우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한없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사람이 더 없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의 최선을 다해라. 그 모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하는 인간관계 유형. 첫 번째, 내가 주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계.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면 된다. 그럼 둘로 나뉜다. 잘해준 나에게 감사해서 어떻게든 베풀려 하는 경우와 그 호의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더 큰 호의를 바라는 경우. 이럴 때 굳이 후자의 관계를 유지하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당장 끊어내라.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든 기생해 콩고물이라도 얻으려 하는 쌀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사과하지 않는 유형. 사소하든 크든 잘못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변명하는 유형.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있으며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내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말 당연하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잘못한 건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과감히 정리하자.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다. 세 번째,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은 유형들은 항상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수준과 역량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한다. 예를 들어 5를 할 수 있는 역량인데 10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5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10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을 흉보고 그 사람들의 성과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앞서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번째, 비속어가 입에 밴 유형. 엑스발, 모모 같네, 모모나 짜증나, 모모 새 모모야.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서로가 비속어를 스스럼 없이 내뱉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데 비속어를 쓰는 자체가 친밀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고 얕은 생각이다. 사람의 정신을 자신이 쓰는 말과 같다. 비속어를 쓰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면 내 정신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자. 남들의 불편함을 어쩌라고로 받아들일 유형이다.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 번째, 때문에보다 덕분에 많이 쓴다. 때문에라는 말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할 때 많이 쓴다.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냈어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걔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처럼 때문에라는 말은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 하지만 덕분에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인다. 너 덕분에 잘할 수 있어서 고마워. 이거 덕분이지.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이처럼 책임 전가의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채워주고 공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하는 느낌의 단어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처럼 말 습관 자체도 다르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때문에라며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현재를 개선시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